오케이, 시작. 자, 오늘 할 거는 이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 조명으로 찍을 때, 순간광으로 찍을 때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조명을 할 때 노출기가 있으면 잠깐 노출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셀프 스튜디오나 아니면 렌탈 스튜디오는 이 노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없이 그레이 카드로 노출을 잡는 방법, 그리고 그 노출을 잡고 나서 이제 한 번만 세팅을 잘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대부분의 우리 스튜디오들이 로우 파일을 안 쓰고 JPG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JPG를 쓸 때 내가 기본값을 잘 잡아놔야지 이제 후보 정할 때 색을 더 입힐 것인지 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노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본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래서 오늘 첫 촬영은 로우로 할 거예요. 로우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포토샵에서 잡아내서 다시 내가 그 값을, 색온도랑 노출값을 카메라에 집어넣을 건지, 그렇게 해서 찍었을 때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후보정이 쉬워지니까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세팅값, 그리고 마지막에 흰색이 호리존을 쓰는 이유가 저 배경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스튜디오 같으면 배경을 내리겠지만 호리존을 하면 이 컬러 필터를 써가지고 보통 하기 때문에 그 필터를 써가지고 배경색을 색깔을 만드는 거, 그까지 두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카메라 세팅은 이 순간광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빛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빛이, 이게 발광 속도가 10,000분의 1초에서 30,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 카메라는 지속광에서 찍는 스타일이고, 10,000분의 1초로 찍으려 그러면 결국에는 M 모드로 가야 한대요. 매뉴얼 모드로. 그래서 매뉴얼 모드로 가고, 감도는 보통 100을 쓰는 이유가 화질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질이 좋기 때문에 이 순간광이라는 게 결국에는 빛을 모았어, 전기를 모았어, 순간적으로 빵 터트리는 거거든요. 10,000분의 1초로. 그래서 강한 빛이 나오는 건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영화 촬영장에 가보면 굉장히 큰 조명이 있어. 발전기 달아갖고 지속광으로 찍는, 그 영화는 지속광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런 조명이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이런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조명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장비가 또 너무 비싸, 그런 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간광을 쓰는 거예요. 이 순간광량만큼 지속광량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지속광이 좋죠. 보이는 그대로 찍히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이팅을 켜놨지만 이런 거 500W 지속광 켜봐야 정말 약하거든, 사진 찍는 때는. 그래서 순간광을 쓴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순간광을 쓰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빛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자, 카메라 세팅으로 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하면 이렇게 보면 일단 촬영 모드가 A블이 되겠는데, 촬영 모드를 일단 M으로 바꿔요. M으로 바꾸고, ISO도 오토가 아니고 무조건 100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량을 한번 찍어 볼 건데, 대충 F 한 11에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뒤에구나. F11. 자, 지금 있는데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SLR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DSLR은 미러리스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꺼놨겠지만 이게 보면, 자, 우리가 160분의 1초 F11로 찍으면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찍히느냐면, S 가보면, 자, 노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평소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까맣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거든. 근데 찍으면 어떻게 뜬다? 이걸 찍으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흰벽이. 근데 이게 볼 때 이렇게 보면 못 보니까 이걸 노출 시뮬레이션을 해제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랑 찍히는 거랑 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서 이걸 해제를 한다는 거. 노출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보이기는 보여. 근데 찍히는 게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얘 보이는 거랑 찍히는 거는 별개라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올라가 봐요. 자, 지금 라이팅을 2개 켜놨는데, 한 개만 켜고 한번 찍어 볼게요. 한 개만 켜고. 여기 키면 이제 탑만 있어요, 탑만. 탑만 있으면 사진이, 뷰가 한번 왜 보이나 한번 봐야겠다. 전신이 다 나오는가. 상반신만 나오네. 자, 이래갖고 찍으면 어떻게 잘 나왔나? 테더링이 안 걸려 있네. 왜 꺼져 있지, 테더링이?
잠시만. 카트. 자,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탑라잇이 조금은 더 아파요. 너무 뒤로 가붙다. 그래서 이 탑라잇은 헤어가 중요해요. 헤어가. 이거로 다 커버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헤어만 하면 되는데, 자, 헤어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머리 헤어만. 이거 맞다. 여기 봐야 되지. 헤어가 조금 어둡네. 어두우면 다시 조리개를 하트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에 올려도 되는데, 뭐 지금 F11이니까 F8로 낮춰도 충분히 F8로 한번 낮춰줘봐요. 그래서 찍었어. 그렇죠. 이제 헤어 결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요 결이 살아야 되거든. 근데 조금 더 낮춰야겠다. F5.6. 왜 이렇게 어둡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5.6. 이제 헤어결이 사네. 저 강량 조절 안 했죠? 만진 거 없지? 근데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와봐요. 너무 뒤로 가서 간다. 조금만 더 뒤로. 헤어가 좀 강하네. 8해도 되겠다. F8로. 이렇게 노출계가 없으면 이렇게 찍으면서 보면 돼요. 모니터로 보면. 그래서 헤어가 살았어요. 이렇게 헤어가 살았으면 이제 메인 강이라 하기 못하지만 이제 메인 라이팅을 넣을 거예요. 메인 라이팅을 이렇게 켜고, 처음에 테스트 할 때는 한 개씩 해요. 한 개씩. 그래서 얘를 꺼버리고, 자, 지금 현재 F8입니다. 조리개. 이 순간광이라는 거는 셔터 스피드가 의미가 없어요. 10,000분의 1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60분의 1초나 125분의 놓고 오리 조리개로만 여기 돌아가는 빛의 강량을 이 카메라 M모드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찍으면 이게 정면에서 측면 쓰리는 강인데, 자, 어느 정도 나왔어요. 헤어는 이까지는 살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만 살게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조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도 켜줘요. 보통은 이거 찍을 때 이래갖고 노출계로 이래가지고 딱 놓고, 우리가 찍어보면 이래가지고 딱 놓고 이래 찍죠. 실제적으로는 턱 밑에 앞으로, 아니 요렇게 찍으면 노출값이 8반이 나요. 8.0의 반. 이게 이게 얼굴에 도달하는 정확한 노출값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근데 좀 어둡다. 우리 평소에 찍는 것보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적정 노출인지 아닌지를 노출기가 없는 스튜디오나 일반 스튜디오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한 개 사는 요거 그레이 카드. 요게 맨 저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들고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다? 이제 이걸 요 값을 포토샵에서 열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랑 노출을 세팅할 거예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제 가보죠. 노트북으로. 자, 그래서 포토샵을 딱 열면 로우 파일이라서 카메라 로우가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이 포인트 지금 보면 6,900이잖아. 온도가. 이게 정확한 색온도가 아니거든. 피부톤이 안 맞아. 노출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스포이드를 내가 누르고 여기를 회색, 이게 그레이 카드가 가서 50% 그레이인데 딱 정확한 카메라 세팅이 18% 반사되게끔 해놨어. 딱 누르면, 자, 6,900이죠. 여기 딱 누르는 순간 6,350. 저기에 색온도 6,350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다가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으로 6,350 놓고 찍는 거지. 그럼 그게 이제 가장 적정이야. 그 상태에서 찍으면 다음에 찍을 때부터는 다 베이스가 기본 되니까 정확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노출이 맞느냐. 여기, 요 보이죠, 여기. 여기 적정이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딱 갖다 대보면 RGB가 148, 148, 148이잖아. 이게 우리가 8비트이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가 있거든. 그러면 127이나 128이 정중간이에요. 그럼 얘를 떨어뜨려야 안 돼. 오버니까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 오면
124. 이렇게 하면 127. 자, 요게 가장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노출에 정확한 색온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리개 8로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스텝이거든. 그럼 조리개 3분의 스텝 떨어뜨리고 색온도는 6350으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확한 색온도. 그럼 찍어보면 이제 요 톤이 아니고 바뀐 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참고로 요걸 자 그러면 6350이 왔나요? 네. 그래서 6350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색온도를 지금 그늘로 되어 있는데 K 값 가서 6350 너무 빨리 껐네 저거 6350이 없으니까 6300 노출 값은 7.1 자 이제 이걸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거 이렇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색감이 다르게 베이스 색감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나온 아까는 누렇게 나왔었거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자 요게 적정이라는 거 지금 찍은 이 노출값의 이 색온도가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적정의 색온도를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 스텝 밝게 찍지 한 스텝 정도 밝게 근데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지 후보정이 좋아요 없고 보여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노출에 올려서 보여주더라도 찍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만져보면 수정이 되기 편해 자 이렇게 하면 라이팅이 그래도 조금 우측이 좀 강한 것 같다 보면 지금 우측에서 좌측 넘어가는 라이팅이 조금 강해 보이죠 젤을 좀 줄일까 아니면 젤을 좀 더 높이고 조리개를 올릴까 이게 선택은 본인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조명이 좀 강해 그러면 내가 조리개를 더 쪼으면 어두워지겠죠 그럼 얘도 어두워져 그래서 얘를 좀 더 높이고 조리개를 쪼아버리면 다시 조리값을 좀 더 올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조리개 팔이 그렇게 높은 값이 아니니까 항상 이 조명은 충전식이라서 숫자를 바꾸고 나면 터뜨려줘야 한대 왜냐하면 그 전에 충전된 거로 찍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명이 안 좋은 게 이 지금 영상 촬영한다고 너무 켜놨어 그래서 이 얘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있어 지금 원래 스튜디오는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 상태에서 찍어야지 동공이 커지니까 너무 밝아 지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어두우면 화이트 파란색가 왔다 갔다 하게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는다는 거 그래서 자 조리개를 팔로 좀 해줘요 약간 올렸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좀 밝고 허옇은 게 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조금 색깔이 이쪽이 피부색 톤으로 바뀌었어 아까는 약간 날아가 버렸는데 이렇게 왜냐면 이 조명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좀 더 살려서 조리개를 3분의 스텝 올린 거지 여기 되게 미세하거든 3분의 스텝들 한 스텝은 엄청나게 큰 거고 지금 우리 조명 찍을 때는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뭘 넣는다? 백라이팅 그래서 얘를 좀 강하게 다이렉트로 얘는 강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빛이 이 우측 목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 들어와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입체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꼭 햇빛 들어온 것처럼 와서 한번 봐요 요 부분들이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강량을 좀 줄이면 돼요 근데 좀 약간 강한 것 같다 지금은 강량을 조금 한 스텝 줄여서 항상 바꾸고는 한번 터뜨려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으면 적당한 것 같죠 어때요 이래서 이게 요렇게 그리고 저 뒤에 배경을 좀 어둡게 하고 싶으면 지금 조명이 우리가 우측에서 대각선으로 강하게 가기 때문에 배경이 하얗게 나오는데 저 가는 조명을 좀 가르면 돼요 그래서 빛을 차단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반사판으로 인물에 가는 빛만 놔두고 안 가게끔 뒤쪽으로는
이 정도 하면 뒤로 안 가겠다. 인물은 오는데 뒤로는 좀 덜 가게끔. 이렇게 찍으면 배경이 지금보다 톤이 조금 더 어둡게 나와요. 이렇게 찍어보면 조금 어두워졌나? 좀 더 어두워지면서 이게 지금 빛이 보면 우측에서 오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가 너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찍을 때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메인 조명이 여기서 오니까 고개를 약간만 제껴주면 이렇게 하레이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찍기 나름이고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만 나와도 이렇게 학대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거든. 사진이 보면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굉장히 이게 도도하게 잘 나왔는데 투라이시란 말이야. 투라이 알고 보면 탑 하나 좌측면 하나 이렇게 다기 때문에 백은 어차피 내 들이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칠 때는 이게 저 뒤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게 호리존이 크면,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호리존이 멀리 있으면 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으니까 더 어둡게 나와. 그래서 호리존 큰 데 가보면 회색으로 나와버려. 그냥 아예 빛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니면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는 얘를 더 가까이 갖다 대고 하면 강량 차이가 나니까 멀어지는데, 그러면 카브 안에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둬야 안 되고 빛을 차단하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기서 좀 더 차단하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좀 더 전진해갖고 이렇게. 자, 되게 많이 차단했다, 이제는. 이렇게 차단하면 고개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예, 한 번 더. 저쪽 너무 안 돌려도 돼. 약간만 방향을 잡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면서 톤이 다운이 되지. 흰색이 아니고. 저는 이게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저 뒤에 머릿결이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면서 입체감을 딱 주잖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면